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전 세계는 일본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우리 국민은 살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미국을 퍼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 관세협상단은 아직 미국과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엄청난 투자 보따리를 안긴 것을 보고 이제 한국에도 돈을 내라고 압박하지만 한국 측이 여전히 타결을 미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 협상팀이 필사적으로 버티며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애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외신과 전문가들도 한국은 일본과 확실히 다르다며 한국의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폭탄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미국 현지 투자를 철수하는 특단의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세운 공장과 자본을 걷어들이기라도 하면 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가 막대하다는 뜻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영향력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차별화된 외교 전략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동맹들도 등 돌린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이 유럽연합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인류 15% 이상의 관세를 예고하자 독일, 프랑스 등은 1,000억 달러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준비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 조달 시장 진입 제한은 물론 경제 압박에 대응하는 안티코션 법 발동까지 검토하며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에 정면 대응할 태세입니다. 동맹국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이대로는 못 버텨. 이런 국제 정세 속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회수설까지 흘러나옵니다. 미국에 가장 성의 있게 투자해온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인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8월 1일 한미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측 요구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가 투자 계획서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관세를 깎아주고 세금 혜택도 주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내비친 바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가전, 공장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고 관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 투자까지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만큼 성의 있게 투자해주는 나라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경계하고 있고 유럽도 예의주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3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SK그룹 역시 지금까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며 추가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추가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협상은 워낙 예측 불가능한 데다가 실제로 트럼프는 베트남,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막판 합의를 뒤집은 전례가 많죠.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겪으며 기업들은 언제 미국이 약속을 뒤엎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IRA법으로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여 놓고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진 점도 기업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트럼프는 IRA로 혜택을 받은 해외 기업들의 보조금 환수나 추가 세금 부과를 시사하고 있고 한국의 방위비 10배 증액 같은 무리한 요구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큰 투자를 약속해도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기업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탓에 재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미국 투자를 철수하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앞두고 핵심 장비 반입을 늦추며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의 지나친 조건, 높은 인건비, 보조금 대가로 기술 자료 요구 등을 내거는 통해 내부에서 차라리 국내로 공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 TSMC 등도 사정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일방적 고율 관세를 고집하고 현지 생산 비용까지 높인다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 밖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관세 폭탄의 열풍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의 3분의 2가 멕시코산이라 이 피자와 햄버거 가격이 50% 넘게 뛸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활 물가가 치솟으면 관세 정책은 금세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힘을 잃게 됩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당장 투자를 지원하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 관세 철회나 완화 가능성도 있고 만약 관세 압박이 길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 다른 활로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발표한 대미 투자 계획까지 당장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밝힌 대로 미국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규 투자는 대부분 보류된 상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맞대응에 나선 데다가 시간이 지나 물가 등이 요동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재계는 동맹과의 신의를 지키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겠다는 자세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동맹국들마저 등을 돌리자 트럼프도 당황한 기색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일 협상 결과를 두고는 한국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협상을 미룬 탓에 트럼프의 미움을 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미국과 일본 모두 이번 협상을 두고 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핵심 산업인 자동차를 지켜냈다며 국익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일본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4만을 돌파하며 일본 승리호의 신문까지 등장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도 무관세 수입 물량을 유지한 채 미국산 비중만 조금 늘리는 선에서 타결돼 일본 농업에 큰 타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내준 것도 그만큼 막대했습니다. 무려 5,500억 달러, 약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퍼줄 필요가 있을까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관세 15%라는 최저선까지 받아들여준 덕분에 한국은 그보다 불리한 조건을 요구받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 합의를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합의라고 자랑했습니다. 핵심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인데 이 트럼프는 일본 투자 덕에 수십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흡축해했고 일본 기업들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합류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최국 대우 약속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돈을 약속하고도 차라리 다른 나라보다 낮은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게 이득이라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포장했지만 정작 일본 국민과 전문가들은 싸늘합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오히려 냉소적입니다. 760조 원 퍼주고 얻은 게 뭐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일본 종합연구소의 이시카와 토모이사 수석 연구원은 관세 15% 자체는 큰 악영향은 아니지만 일본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휘말릴 위험이 생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도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만약 일본의 미국 국채 매입이면 일본 경제에 큰 리스크라고 우려했습니다. 즉 명목은 투자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돈으로 미국을 떠받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크게 손해보고 얻은 건 없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라며 큰 소리친 것도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수익은 어디까지나 그 기업들의 몫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로 무상 투자를 시키지 않는 한 트럼프 주장처럼 미국이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CNBC도 트럼프의 주장이 부정확하며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과거를 봐도 이런 대규모 투자 약속은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공장 7곳 짓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도 안 지어졌고,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1450조 원 선물 보따리를 풀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발표는 절반 수준인 760조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실현될지 미지수고 LNG 사업 참여도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일본이 양보한 쌀 시장 개방이나 자동차 시장 개방도 일본의 치명타는 아닐 전망입니다. 미국산 쌀이 조금 늘고 미국차 관세를 낮춰줘도 일본 농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합니다. 정작 관세 부과의 파장은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뛰면 불만은 트럼프에게 향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시각도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급소를 찌르지 못한 졸속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트럼프가 자기 스캔들을 덮으려고 국내용으로 이렇게 과장된 합의를 연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니시야마 다카유키 교수도 트럼프가 국내 스캔들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역사상 최고의 딜 운운하며 허황된 수치를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협상 발표를 시점을 둘러싸고 정치쇼 비판이 일었습니다. 호세이대 사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참의원 선거 직후 중대한 양보안을 공개한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이 미리 타결해놓고도 선거를 의식해 발표를 늦춘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선거 직후 이시바 총리가 전격 8월 말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미일 협상은 양국이 각자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성급히 끝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본 한국으로서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길 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전략이 적중한 셈이죠. 이제 일본이 15%에 합의한 만큼 우리 정부도 협상의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유리한 기준점을 확보한 뒤라서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7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통상협의에서도 일본 사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막대한 투자 규모를 거론하며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측에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 펀드를 만들어달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먼저 통큰 선물을 바친 이상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차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일본 경제는 한국의 2배가 넘으므로 동일한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은 한국의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엔화를 찍어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댈 수 있지만 한국 원화는 달러로 바꾸기 어려워 548조 원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외화를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일본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실체를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760조 원도 일본 기업들의 미국 사업 투자 금액일 뿐, 그로 인한 수익은 다시 일본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일본의 미마키 세이코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이 90% 가져간다 주장은 지지자용 과장이라며 일본의 투자 약속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투자 이익으로 돌아올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를 기업들의 투자 형태로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보기 숫자만 크지 전부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일본과의 관세 합의에 1분기 후 재평가 조항을 달아 몇 달 뒤 다시 관세를 25%로 올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본은 760조 원이나 퍼주고도 3개월짜리 관세이나 약속만 받은 셈이라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목격한 이상 한국이 조급하게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은 관세 폭탄의 부작용입니다. 그는 관세는 외국이 내는 것이라며 물가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이미 월마트 등에서도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등 원자재에 50% 관세를 매긴 영향이 점차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미국 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 4월 관세 부과를 90일 연기한 것도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섣불리 미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 외교로 이번 관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끝내
누구의 발등을 찍게 될지는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한 8월 1일 시한이 가까워지자 이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협상 소식을 알린 일본의 경우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듯 거액의 투자 약속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큰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한국의 1년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하고 이익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조건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가 미국에 국보까지 갖다 바쳤다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대로라면 일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퍼준 셈입니다. 일본 상품에 부과될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나라 미래를 담보로 너무 터무니없는 양보를 했다는 인상이 세계에 퍼졌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일본 SNS상에서는 80조 엔을 투자하다니 이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 아니냐라는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많은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쉽게 미국에 굴복한데 혀를 내둘렀습니다. 스스로를 아메리카 퍼스트의 협상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제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성급히 미국에 양보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최근 선거 참패로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국과의 합의를 정치적 치적으로 삼아 궁지를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두고 일본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작 일본 정부는 주말 사이 미국과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 합의문조차 없었던 터라 미국과 일본이 각자 자국에 유리한 대로 협상 결과를 따로 발표한 셈이었습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빼앗겼다는 식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미국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가 주장한 대미 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 금융기관의 출자나 융자 보증 한도 얘기일 뿐입니다. 즉,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 나설지 미지수인 가능성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출자 규모도 전체 5,500억 달러 중 1, 2%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기대하는 막대한 현금이 당장 건너가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했던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일본의 해석은 딴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쌀을 더 많이 수입하고 방위산업 장비도 추가로 사주기로 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기존의 무관세로 수입하던 쌀의 총량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쌀 수입 물량을 줄이고 그 몫을 미국산으로 채울 뿐 일본 국내 쌀 시장이나 전체 수입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방위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추가 구매가 아니라 애초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주일 미군 주둔 및 무기 구매와 관련 미국과 맺은 FMS 대외 군사 판매 계약상 어차피 예산이 계속 불어날 처지였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정비 비용 등을 계약 후에 슬그머니 올리는 바람에 일본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떠안는 일이 잦았는데 이번 협상에 그런 원래 예정된 지출 증가분까지 몽땅 포함시켜 숫자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겉으론 어마어마한 합의처럼 발표됐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만 세워준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협상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일본이 분기마다 투자 이행 여부를 평가받고 관세를 재조정한다지만 과연 돈을 실제로 낼지 의심스럽다라는 회의론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만 미일 간 관세 협상은 정작 트럼프만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이제 내놓을 때가 됐다며 일본에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하려 해도 실체가 없는 말 그대로 허수로 끝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숨가쁘게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본 사례를 지켜본 유럽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합의를 맺은 모습입니다. 워싱턴팔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자동차를 비롯한 유럽연합산 일부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극적으로 타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수입하고 수백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번 합의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또 양측은 항공기, 특정 화학제품, 반도체 장비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부 내용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설명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발표 자리에서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에는 15%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 15%의 미국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려운 모순된 발표가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루어진 정상 간 톱다운 합의라 일단 최악의 관세 전쟁은 피했지만 디테일이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보복 관세까지 준비하며 강경하게 맞서려 했지만 막판에 이를 일단 접고 미국과 타협했습니다. 미국도 유럽산의 25%니 50%니 하는 고율관세 폭탄 카드를 잠시 걷어들였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척하며 일단 시간 벌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소한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매겼다면서 체면치레는 했으니 당분간 관세 인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 발표를 미루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외신들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세련된 방식으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서 한국의 전략이 유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성급히 굴지 않고 보다 실용적이고 영리한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면서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묘안을 제시해 미국 측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일본과 유럽연합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둘러 합의문을 내봤자 일본처럼 내용이 허술하거나 당장 고율 관세는 피하더라도 사실상 빈 껍데기 합의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 유럽과는 또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더욱 실속 있는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기업들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압박으로 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한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을 얻는 대신 국내 일자리와 투자가 빠져나가야 했던 뼈아픈 결정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은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4천억 달러를 가져오라 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일본 협상 결과를 보고 욕이 나왔을 것이라며 한국이 초조해야 할 것이라는 식의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압박이 한국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의 2배 이상이고 엔화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인데 한국도로 똑같은 액수를 내놓으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까지 별도로 요구받는 터라 한국이 느끼는 불공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때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줄 것이 없어서 결국 관세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이 FTA를 맺은 동맹국의 이러한 태도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 맞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며 윈윈이 가능한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마지막 협상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며 일본과 유사한 압박을 예고했지만 막상 협상 테이블에 오른 한국은 이전 상대국들과는 전혀 다른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트럼프의 높은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국채금리 폭등으로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 돌파구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박미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뉴욕에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다시 위대하게를 빗댄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조선소를 세우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이전하고 미국인 인력을 대거 양성하여 쇠퇴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까지 적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해양 패권을 되찾는 데 꼭 필요한 조선산업을 되살릴 철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 조선업 부활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직접 밝혔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큽니다. 그런 만큼 한국협상단이 제시한 세부 계획에 미국 측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회담장 분위기는 무척 긍정적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산업협력 제안을 미국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 기업들은 이미 미국 진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작년 말 미국 필라델피아의 상업용 조선소를 인수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 시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조선소에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해 미 정부의 군함 건조 허가를 추진 중이며 현지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행 투자 사례 덕분에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거대한 투자 액수라는 요구에도 부합합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허황된 약속을 하는 대신 한국은 자신들의 강점 분야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투자로 그 숫자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 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미국은 수건 사업을 달성할 발판을 마련하니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무작정 돈부터 퍼주는 대신 미국의 핵심 산업 부활에 직접 기여하는 방식으로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한미 간 관세 협정이 최종 타결된다면 일본이나 유럽처럼 사후에 해석 차이가 벌어지는 어수선한 모양새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쪽 모두 윈윈이라고 느낄 수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뒤탈이 적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으로 한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실용적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번 협상을 통해 얻는 것이 분명하기에 결과 발표 후 서로 다른 말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이렇게 세계 최강 대국을 상대로도 영리한 전략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협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급하게 굴복하거나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련된 협상술로 실리를 챙기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관세 인하를 넘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돕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미래 이익까지 고려한 포석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어떠한 상대와도 상생의 정심으로 임해온 한국 외교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된 셈입니다. 물론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를 꺼내들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유연한 외교력을 무기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을 손쉽게 굴복시켜 기세등등하던 트럼프 행정부였지만 한국의 의회의 제안 앞에서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실리를 지켜낸 이재명 정부의 협상 행보에 이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압박 외교 속에서도 한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드러난 한국의 노련함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전략적 협상 카드를 앞다퉈 조명하며 신의 한 수라는 찬사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설정한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막판 협상에서 이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사무장관은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한국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와 나를 만났다라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합의를 원했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대통령의 영국 방문까지 따라가 담판을 지은 이 장면은 미국 측의 한국의 절박함과 결연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총력 외교전을 펼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외신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통상당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제안해 미국의 강한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2위의 조선 강국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미 해군 함대 수리 지원 등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나은 관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FP통신도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로 이미 타격을 입은 한국이 핵심 산업인 조선업을 통해 높은 관세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외 조선소와도 손잡을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조선 업체들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보도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 협력 카드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외교적 승부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처럼 한국에도 수천억 달러를 내라고 할 것, 한국이 협상 막판까지 코너에 몰렸다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고 유럽연합 역시 6천억 달러 투자와 7,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잇따라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과 유럽연합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막대한 현금을 내지 않으면 25에서 50%에 달하는 이 살인적인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협상의 숨은 뒷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작 그 약속을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슬며시 말을 바꿨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 관계자들은 약속한 6천억 달러는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 공공자금 투입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정부 돈을 한 푼도 직접 쓰지 않고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낸 셈입니다. 이미 매년 유럽 기업들은 약 1,000에서 1,500억 달러 수준을 미국에 투자해왔고 앞으로 몇 년간 그 정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존 추세를 부풀려서 추가 투자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이를 마치 엄청난 양보인 양 홍보하며 관세 인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기존에 하던 만큼만 투자하고도 15% 관세 합의를 이끌어낸 셈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선전하는 윈윈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민관 합동 투자금을 보증하는 모헌 약속을 했지만 유럽연합은 그마저도 없이 기업들의 자율적 투자에 맡겼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달리 이러한 유럽연합의 빈술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돈 한 푼 안 들이고 관세를 낮춘 유럽의 선례가 생겼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마침 우리도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획이 많습니다. 정부는 애초부터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미국 투자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채비를 해왔습니다. 실제 하나그룹은 최근 인수한 미국 필립 조선소 확대 투자 등을 포함한 이 대규모 투자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김동관 하나 부회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급히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투자 계획들을 한국판 유럽연합 해법으로 내세워 일본처럼 혈세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속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일본에는 신규 투자만 인정하겠다며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한국에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차별화된 카드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집착하는 분야가 바로 조선업이라는 점에 주목한 한국은 거액의 투자 약속 대신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국의 상업, 군사용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이 동맹국 조선소의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올해 5월 방한하며 HD 현대와 하나오션 경영진을 만나 미국 조선업 재건 방안을 논의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출을 늘리려 해도 이를 실어 나를 LNG 선박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군 함정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조선소들은 대형 선박을 건조할 역량이 제한적이고 이 중국 조선소에 맡기자니 안보상 꺼림칙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과 손잡는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클라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선박 수주량의 70%를 중국이 가져갔고 한국이 17%로 2위, 일본이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견제를 외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협력 없이 자국 조선산업 부활은 불가능한 형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트럼프의 급소를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은 한국의 제안이 관세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모건 스탠리 등도 한국의 조선업 협력 카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요구 등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돈이 아닌 기술과 투자로 승부를 걸어 관세 폭탄을 흘려보내는 이 창의적 외교 해법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해외 매체는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외교의 신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실리를 챙기면서 국격을 세운 협상을 펼치자 이 국내에서 제기된 미국에 백신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 사활을 건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구윤철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談판을 짓기 위해 워싱턴으로 급파되었고, 이 조연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태국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36% 관세 철퇴 경고에 급히 휴전할 정도로 현재 미국은 관세를 경제적 무기로 휘둘러 자국 이익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동맹국도 관세 위협 앞에서는 예외가 없으며 한국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 경제 대국 미국이 돈을 내라며 으름장을 놓는 현실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느 나라 정부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치밀한 전략과 버티기로 버텨내면서 오히려 새로운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처럼 서둘러 거액을 약속했다면 국민 혈세 부담만 컸겠지만 한국은 한 발 늦춘 대신 유럽연합의 협상 전례를 활용하고 자국 산업의 강점을 내세우는 영리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물론 설사 관세가 낮아진다 해도 15% 내외의 부담은 남아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악의 25에서 50% 관세 폭탄을 피하고 나아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미국의 LNG선, 군함 수주 등 일감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자국 해운, 조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윈윈의 그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이 결국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 정부의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막판 협상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국면을 열어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벼랑급 무역 협상에서 15% 상호 관세율을 확보하는 데 전격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25%의 고율 관세를 무기로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우리 정부와 재계가 막판까지 흔들리지 않고 맞서면서 결국 현실적인 절충안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이 트루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25% 관세 폭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극적 반전이었습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증시는 즉각 화색을 띠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환율 역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15%라는 숫자는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이 차별 대우 논란을 해소했고 투자 총액도 애초 미국이 고집하던 4천억 달러보다는 500억 달러 줄어든 3,500억 달러로 조정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내내 관세 시계를 앞세워 한국을 몰아붙였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이 제시한 안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며 한국 협상단을 스코틀랜드까지 불러내고 공개 석상에서 더 큰 양보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국 측은 투자 규모를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다시 2,500억 달러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일본 사례는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은 관세율을 1%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이 투자 카드를 조금씩 꺼내는 방식으로 15%를 받아냈지만 결과적으로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고도 실속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5% 관세 플러스 이 5,500억 달러 투자라는 틀을 정해놓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공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불안이 증폭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승부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거점으로 한국의 LNG 운반선, 군수 지원함 건조 기술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현지 인력 양성까지 패키지로 묶은 제안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처음에는 액수가 모자라다라며 퇴짜를 놨지만 LNG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쏘아올린 테슬라 메가딜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거대 텍사스 테일러 팹을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전용 라인으로 쓰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7월 28일 테슬라와 165억 달러, 약 23조 원 규모의 AI 칩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칩 파운드리 판도를 뒤흔들 빅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최대 43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맺어 배터리 공급망까지 K-밸류 체인으로 전면 재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AI 반도체 배터리 투톱을 모두 한국에 맡긴 것은 트럼프가 외치는 미국 제조 부활 구호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못 박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TSMC가 생산할 AI5 칩을 대만에서 생산한 뒤 애리조나로 이전하고 AI6부터는 첫 양산 단계부터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LG 배터리 딜 하나로 테슬라가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관세 폭탄을 피할 여지를 확보했다고 분석했고, 이 밸런스는 한국 반도체 배터리 더블 콤보가 트럼프 관세 협상 판을 흔들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받아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헛돈이 아닌 실체 있는 프로젝트들로 구성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 파운드리 증설에 17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하이오 미시간 배터리 공장 확충에 8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증설, 그리고 해군 함정 라인 구축과 국내 중견 부품사의 동반 진출까지 묶으면 이 실투자 계획만으로도 2,500억 달러에 근접합니다. 나머지는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 소재, 연구 캠퍼스 등 중장기 R&D 프로젝트로 채워져 이 숫자 맞추기 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 LNG 구매처럼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큰 숫자를 만든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진 가능한 투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투자가 허수가 아니다 라는 점을 확인한 뒤 관세 인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 관세 폭탄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벼랑 끝 게임은 결국 15% 관세 플러스 3,500억 달러 투자라는 절충안으로 봉합됐습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일본이 떠하는 5,500억 달러보다 2,000억 달러나 적고 유럽연합의 6,00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 유럽연합의 5분의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결과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과 재계의 현장 교섭력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우선 원칙을 내세워 무리한 양보를 거부했고, 기업들은 이미 진행 중인 미국 투자 계획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세율 인하 기사를 서두부터 확정 지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조기에 확산시켰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공은 실행력으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공장,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허브, 하나오션의 조선소 확장은 모두 미국 경제와도 직결된 현안입니다. 합의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지원과 주정부 인센티브,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협조가 필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이 관세 갈등을 넘어 첨단 산업, 에너지, 방산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현실적인 투자 수치를 토대로 관세 폭탄을 막아내며 한국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도 한국은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는 명패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합의 이행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모멘텀을 어떻게 한국과 미국의 상생 번영으로 연결해 나갈지가 향후 양국 경제 외교 관계의 핵심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외신들은 미국조차 무시하기 어려운 카드는 바로 이 한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긴급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한미 조선 부문 협력안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패키지 제안으로 LNG 운반선을 비롯한 상선 건조 능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이번 막판 협상에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미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이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마저도 일단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은 총 2천억 달러 규모까지 투자 패키지를 키워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묵묵부담으로 오직 4천억 달러 요구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550조 원에 가까운 액수를 가져오라 라는 식으로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려둔 숫자에 억지로 맞추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이야말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제안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해 부족한 함정 상선 건조 기반을 확충해주는 내용으로 특히 LNG선 운반선 분야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의 실질적 추진 주체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하나그룹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약 1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 해군 보조 함정 수주 등을 따내고 있고 LNG 운반선 건조 계약까지 확보하며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교두보를 놓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를 총괄하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최근 긴급 방미해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하며 협력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측은 필리 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 한국의 핵심 조선 기술 이전, 그리고 미국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미국으로서도 마다하기 어려운 호재입니다. 얼마 전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하기 위해 한국의 거제 조선소를 찾았던 미국 측 인사들은 우리 조선사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 입이 떡 벌어졌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사람을 키워주고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미국이 숫자에 눈이 멀어 거절한다면 재발등을 찍는 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필리 조선소 한 곳을 살리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유럽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어도 현재 미국에는 LNG 수출 터미널도 그 가스를 실어 나를 LNG 운반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마침 이 시점에 LNG선 건조 세계 1위인 한국조선업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국 입장에서도 LNG 수출 인프라 확충과 해군함정 건조 역량 강화를 동시에 얻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윈윈 해법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미 투자 협력도 함께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첨단 산업 전반에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장 몇 개를 지어주겠다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적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액 4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2천억 달러 패키지는 헛돈이나 빈말로 부풀린 숫자가 아닌 실속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죠. 오히려 그 질로 보면 일본, 유럽이 내걸었던 약속보다 더 알찬 협력안이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입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벼랑 끝까지 치달았던 협상은 막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맺을 이 합의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곧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철회하고 한미 양국이 15% 관세 수준에서 상호 양보하는 타협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입니다.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될 뻔했던 25% 관세 폭탄을 가까스로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일본이 각각 15% 관세로 일단락된 만큼 한국도 같은 15%로 방어선을 지켜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물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을 하게 된 부담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미국이 요구한 4천억 달러보다는 낮춘 금액이고 그 내용 역시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증설, LG의 배터리 공장 확충, 하나의 조선소 투자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사업들로 상당 부분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억지로 끌어내는 돈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를 하나로 묶어 숫자로 제시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한국도 실리를 챙기며 윈윈 투자 패키지를 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최악의 위기에서 비교적 선방한 결과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벼랑 끝 협상까지 갔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한국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설득에 나선 끝에 관세 대폭 인상을 막아냈습니다.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쏟아낸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준비한 실질적 협력안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분명 성과입니다. 특히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확보하면서도 추가 투자액은 일본보다 적게 끌어내 결국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대내적으로도 잘 버텨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우려됐던 한미 동맹 균열이나 국제무역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더 나아가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약속된 대로 2주 이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고 공식 문서로 체결될 전망입니다. 8월 1일자로 예고되었던 관세 부과는 유예를 넘어 철회 수순에 들어간 만큼 당장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며칠간의 협상 드라마 끝에 한국 협상단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한미 양국 모두 체면을 세우는 절충안을 끌어냈습니다. 물론 동맹국의 천문학적 투자 압박을 가한 미국의 협상 방식에 대한 논란은 남지만 이번 일로 한국 첨단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한미 경제 동맹이라는 말이 빈 구호가 아님을 보여준 이번 협상의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양국 관계가 보다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내부에서는 여러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25%까지 거론되던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에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내건 약 4,500억 달러, 하나로 약 6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구매 약속에 대해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15%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 FTA에 따라 관세 0% 혜택을 누리던 한국 입장에선 이 15%의 관세가 새로 생긴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해왔는데 이제 15% 관세가 붙어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 자동차는 원래 관세가 있던 상태에서 15%로 조정된 것이어서 관세 인상률만 놓고 보면 한국 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TA를 맺고도 이런 추가 관세 압력을 받게 된 건 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 무역협정이 있던 나라들이 모두 겪은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위험 요인이었기에 협상 전부터 한국 사회는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타결 소식이 나오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도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유럽과 같은 조건으로 맞춘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 수백조 원을 들여 간신히 관세 폭탄을 피했다니 결국 미국에 퍼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후 자랑하듯 공개한 한국의 대미 투자 4,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크지만 5,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한국 경제의 10배가 넘는 거대 경제권이지만 6천억 달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이 제시한 4,500억 달러는 규모 대비 적지 않은 부담처럼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협상에 너무 늦게 착수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려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상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이 얻은 실리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약속액 4,500억 달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이고 다른 하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추가 구매입니다. 우선 3,500억 달러 투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제안한 미국 조선업 부흥 협력안, 이른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ping Build Great Again의 약자로 말 그대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한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카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협상 자리에는 가로 세로 1m 크기의 대형 패널까지 준비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어떻게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가져온 이 이색적인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선업 협력 펀드는 1,500억 달러라는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윈윈하는 투자입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 대기업들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을 인수하거나 투자하여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건조를 도와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쇠퇴한 자국 조선업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일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미국 법률 때문에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미국 정부도 이번 협력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측에서도 조선 부분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면밀히 연구한 끝에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 조선 분야 투자임을 간파하고 선제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협상의 돌파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투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국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5,500억 달러 투자 중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 미국이 지정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직후 일본은 내가 원하는 곳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라고 공개 발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투자처 결정권을 거의 얻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인 1,500억 달러를 미국 한국 조선 협력에 쓰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을 환영했기 때문에 합의문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조선 업계는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조선 관련 주식, 특히 하나오션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 이번 협상이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은 면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의 투자 계획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자금 직접 지출보다는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과 보증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향후 미국의 공장이나 시설을 세울 때 정부가 일부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대출을 보증해주는 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자 분야를 이렇게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엉뚱한 분야의 투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또한 이 민간 기업의 투자는 강제할 수 없다라는 원칙도 분명히 하여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한해 투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유럽연합 측도 미국과 비슷한 합의를 하면서 약속된 투자 금액은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강제로 정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물론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260조 원에 달하는 투자 보증 규모가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국의 1년 예산 절반에 맞먹는 수준이라 처음 숫자만 들었을 때는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금액 전부가 당장 실제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증설,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 등이 이미 수십조 원 단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간 투자들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몇 년간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나올 민간 기업들의 투자에 정부 보증이라는 후원을 약속한 것이고 그 총액을 모아보니 2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경제 여건이 나빠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론상 그만큼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숫자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각시켜 이 정치적 성과로 삼고 싶은 부분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한 굳이 나서서 그 숫자는 실체가 없다라고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한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정작 수익은 거의 미국 몫이고 한국은 남는 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분통 터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도 똑같은 발언이 자기들 협상 때 미국 측에서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역시 이에 대해 공식 반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90% 이익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마 재투자 개념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 굳이 논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투자의 90% 미국 귀속이라는 표현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돈을 쓰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 현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 고용된 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지역에서 소비를 늘릴 것이고 미국 정부에는 세금 수입이 생깁니다. 또 한국 기업과 거래할 미국 부품 원자재 업체들의 매출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투자로 파생되는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이 미국 내에서 돌고 돈다면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라고 억지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본 파급 효과일 뿐입니다. 정작 해당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은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기 몫으로 가져갑니다. 공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기업의 것이고 배당이나 본사 송금 등의 형태로 한국으로 돌아올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90%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유권자들에게 이것 좀 보세요.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냈지만 그 이익 대부분은 우리 미국이 챙기는 겁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한 정치적 수식에 가깝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정색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그만큼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추가 구매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가장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에너지량과 한국의 도입 여건을 고려할 때 4년 남짓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 1,000억 달러어치의 LNG, 액화 천연가스와 원유를 한국이 사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약 26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출했는데 그중 한국이 수입한 물량은 약 3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LNG뿐만 아니라 원유 등 에너지를 다 합쳐도 한국이 2023년에 미국에 지불한 금액은 약 17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단순 계산해도 총 680억 달러로 이 1,000억 달러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게다가 미국이 생산하는 LNG는 한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일본, 기타 아시아 등 전 세계로 분산되어 나갑니다. 한국이 돈이 있다고 해서 미처 생산되지도 않은 물량을 마구 사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유럽의 사례를 봐도 드러납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협상을 하면서 임기 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듯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약속은 숫자만 큰 의미상의 약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연료를 최대한 많이 사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산 LNG 구매는 손해볼 일이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제재 등의 이유로 피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산 LNG는 안정적인 대체 공급원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러시아산을 제외하면 가장 경쟁력이 높아 한국으로서도 더 수입하고 싶은 품목이죠. 다만 그간 미국의 LNG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LNG 생산과 수출 인프라를 늘려준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데 대해 제재성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로 수입선을 넓히는 것은 한미 공조 측면에서도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또한 LNG 운반선 등 관련 인프라 수요가 늘면 한국 조선업계에 추가로 호재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신형 친환경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 증대는 한국 조선산업에도 직결되는 호재입니다. 요컨대 에너지 1,000억 달러 약속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손해볼 것이 없는 항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을 부풀리기 위해 얹은 숫자라는 평까지 나오지만 설령 그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미치고 장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당초 우려만큼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협상 전략과 외교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례 없이
과감한 관세 부과로 한국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는 섣불리 양보하기보다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협상단은 일본, 유럽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한 끝에 미국이 가장 바라는 투자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협상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쟁국들과 동일한 15% 관세로 방어하면서도 향후 미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 타결 후 이번 합의는 제조 부흥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해와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 자동차와 일부 부품 소재 기업들은 관세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완성차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력, 그로 인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한미 통상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25% 관세 폭탄을 피하고 장기적 협력 구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최악의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거친 협상 끝에 얻게 된 이 합의가 향후 어떻게 이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위기를 맞아 전략적 외교로 돌파구를 만든 사례로 남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일방적 압박으로 보였던 관세 협상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이 크게 발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